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가 머리가 부러지고 안쪽이 깨끗하고 이런 경우죠. 발치를 하는데 안쪽에 염증이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경우인데, 염증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소독하고 앞뒤 치아도 깨끗하게 소독하고 잘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약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꼭 발치 후 임플란트가 아니라 지현식님 해가지고 6개월 기다려 뼈 멀쩡한 데다 임플란트 심었는데도 염증 생기는 분은 생깁니다. 본인이 구강관리 잘 못하고 그날따라 컨디션 나쁘고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꼭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해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했다 무조건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잘 심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혀로 많이 만져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염증은 누구나 생길 수가 있고 페일이 나면 뭐 다시 해주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어질 뿐이지 의사가 실수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보통 연기하는 편이고요. 말씀을 미리 드리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몸 컨디션이 나빠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래쪽 앞니는 페일이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건드리거든요. 초보 의사 선생님들은 페일 하나 하면 되게 큰일처럼 미안해하고 막 그러는데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100개 심으면 몇 프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1000개씩 심으면 10개 이상씩 페일 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뭐 의사 선생님 이상하게 시술을 해도 그냥 가라고 안 하거든요. 제대로 시술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한 건데, 염증이 생겨나 그랬다라고 하면 환자분도 관리에서 뭐 소홀하거나 아니면 그날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혀를 갖다 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염증이 심했거나 좌우치아도 안 좋은 상태인데 가운데 힘 하나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페일 잘 납니다. 이제 결국 페일하면 더 깊이 심을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 치아를 피하려고. 옆에 치아가 이쪽 뺀 자리 옆에 쪽은 안 좋아. 근데 이쪽은 멀쩡해. 그래서 옆에 치아 흔들리진 않는데 여기는 더럽고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위생 관리도 안 되죠. 이미 뼈도 녹았고 하니까. 근데 요런 데 심으면 이런 애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얘가 페일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게 무조건 다 뽑으라고 하는데 환자가 싫다는데 빼볼 수는 없잖아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안 흔들리니까 빼기 싫거든요. 가운데 것만 먼저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페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임플란트를 영원히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골다공증 있으시고 약 먹으시고 이런 분들은 뼈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를 계속할 수도 있고 뭐 골수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은 뭐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다 성공을 하시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씹느님 세신 분들 빨리 해드리려고 6개월 기다리고 싶은데 뭐 고정약 나와서 석 달만 해줬는데 씹느님 세셔서 한 석 달 있다가 페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하기도 하긴 하는데 그럼 그 다음 할 때도 좀 오래 기다리겠죠. 왜냐하면 뼈가 완전히 구성이 안 됐더라 하더라도 어떤 정도 강도를 버틸 수 있으면 씹고 할 때 뼈가 자극을 느끼고 하면 오히려 더 잘 형성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처음에 뭐 어금니 같은 이 큰 거 빼고 거기다 심어놓은 경우에 임플란트 머리 해주는 날 사진 찍어보면 뭔가 뺀 흔적이 살짝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있다 검진 와보시면 거기가 깨끗하게 꽉 차 있습니다. 거기 뼈가 없는 게 아니라, 왜 임플란트를 측정해보면 단단해졌거든요. 근데 왜 연해 보이냐면 아직 거기 생긴 뼈들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점점 강화가 돼서 딱딱해지겠죠. 그 기간 동안 쓰면서도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하니까 요즘은 심는 날 바로 해주기도 하죠. 석 달, 넉 달 버티면 붓는 것과 물리적 고정을 버텨주면서 붓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로딩도 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의사분들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 이분은 원하는 게 바로 하고 싶어서 조금 일찍 해드렸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다음에는 빈 공간이 힘드시더라도 좀 기다립시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잘 하시면 뭐 기간은 한두 달 늘어날 수도 있고 막 하겠지만, 뭐 빨리 하시는 분은 사실 옛날에는 임플란트 한 달 만에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에 따라서 잘 수행하시면 결국은 6개월에서 뭐 길게는 뭐 9개월, 뭐 1년 안에는 다 이가 생기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문제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하시고. 예를 들어서 염증이 생기는데 또 태평하신 분들은, 느낌도 잘 없으신 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머리 하는 날 와서 보니까 염증이 생긴 거 그때 발견해서 그러면 더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아픈 것도 오늘 하루 아프다가 내일부터 안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완전히 나빠져서 다 죽었으니까 안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할 때 잘 오셔가지고 보여주시고 하시고 문제 없는 거 확인되면서 진행을 하시면 적어도 짧은 시간 안에 회복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주 보여주고 하시면 좋겠다 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를 이미 뺀 상태고 그냥 뼈가 있다고 하면 째서 살을 벗겨요. 살을 열어요. 그럼 뼈가 보이겠죠? 뼈에다 구멍을 내요. 그럼 그 구멍에다 나사 박듯이 임플란트를 돌려서 박습니다. 그리고 꼬매면 끝납니다. 그게 다예요. 임플란트 한 개에 몇 분 걸려요?
뼈 괜찮으면 드릴링 한 번만 해도 구멍 뚫고 그 거기다 바로 심어버리면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1분도 안 걸려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막 뼈 거의 없고 막 1mm 뼈 있고 이러면 뼈 만들고 달랑달랑거리는 거 고정하고 막 이러면 티타늄으로 막 떼고 기둥도 만들고 이러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술 난이도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누가 몇 분 만에 했다 이런 거 볼 필요가 없고요. 본인이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고생해서 하는데 보통 고생했어는 발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발치가 훨씬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치료 해놓은 치아인데 이가 다 썩어서 사갔어요. 썩은 누룽지가 밥솥에 붙은 것처럼 치아가 고체가 아니고 막 죽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요.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다 긁어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치아 뿌리가 3개인데 머리가 없어. 그럼 뿌리를 하나하나 빼는 거니까 발치를 몇 개 하는 거예요? 서너 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치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치가 쉽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초보인 선생님들이 많을 거고요. 발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수술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니 많이 빼고 이러면 피나고 뼈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뼈에 구멍을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발치가 훨씬 어렵습니다. 붓기가 많이 붓고 이런 것도요. 막 뿌리 요만큼 남아갖고 저 위에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거 구멍 내고 파고 막 이러거든요. 많이 붓고 피멍 들고 이런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발치가 어렵거나 시술이 너무 어려워서 뼈를 많이 치고 환자분이 협조도가 낮아서 예를 들어 혀가 계속 침범을 한다든지 계속 담으려고 한다고 하면 많이 땡기겠죠. 그러면 피멍이 들거나 붓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힘든 수술이면 원장님들이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똑같은 거 한 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돈을 10배 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하시잖아요. 보통 숙련대 의사 뭐 임플란트 하시는데 1시간씩 걸렸다. 그럼 진짜 어려운 거겠죠. 어렵거나 환자 협조도가 아주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환자들은 엄청 빨리빨리 끝나는데 나만 오래 걸렸다. 그러면 난이도가 있거나 내가 협조도가 좀 부족하거나 협조도가 낮다고 환자한테 불평 안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왜냐면 환자는 예를 들어서 입안에 들어온 거에서 개경이 있을 수도 있고 입이 원래 작을 수도 있고 입이 많이 안 벌어지시는 분도 있고 혀힘이 세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감안하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런 것 때문에 좀 길어졌다라고 하면 이해해 주시면 의사 선생님도 되게 좋겠죠. 그런 거 고맙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오래 걸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어려운 수술이거나 내가 조금 도와주지 못했구나 라고 좋게 생각하시면서 웃으면서 잘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수면 진료로 임플란트 시술하는 게 안전할까요? 사실 권해드리지는 않거든요. 저는 기준을 65세로 잡는데 뭐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65세 이상이나 그리고 15세 이하, 소아는 마취제를 많이 쓰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용량에 대한 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소아는 소아치과나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연령이 너무 많으신데 그리고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러면 전신마취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65세 이상일 때는 약도 아주 조금씩 쓰면서 최소한으로 재워놓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상인이 3이라는 약만큼을 썼을 때 잔다라고 했을 때 나이가 많이 들면 대사 속도도 느려지고 하기 때문에 0.5만 써도 주무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3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주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안 깨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절을 잘해야 돼서 되게 주의를 기울이고 시술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이러시면 의식을 확인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시술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뭐 안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공포증이 심하시면 못하시니까 조심해서 하긴 하는데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일부러 수면하실 필요는 없겠죠. 마취제를 자주 맞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소아나 고령자는 약물 용량에 있어서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만큼 모니터링도 세심하게 해야 되겠죠. 호흡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관련돼서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평소 때 그냥 치과 진료 잘 받았었는데 남들 다 수면한다니까 수면해야지?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왜 돈 더 내고 그런 걸 합니까? 그냥 받으면 되지. 저희 병원에 뭐 수면 받으러 오시는 분 많지만 저 수면하라고 안 하잖아요. 다 설명해서 진짜 수면해야 되는 분만 하는 거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그냥 해보시자고 계속 설득해요. 신경치료도 첫날만 아프잖아요. 첫날에 신경치료할 때는 수면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해봅시다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수면하면서 내가 돈 버니까 그거 수면해야지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그냥 해보는 게 더 좋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아치도 더 안 아프게 하려고 노력해드리고 여러 가지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